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지금까지 살면서 단점이라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너무 적어요. 의사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그 공급은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한 명의 이제 주치의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치의분들과 약속을 잡아서 만나려면은 최소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가다가 급한 질병이 생겨서, 예를 들면은 감기라든가 눈병 같은 게 생겨서 의사분을 보려고 하면 이제 동네에 이제 워크인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보통 대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보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전문의를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하나는 통증 클리닉, 하나는 이제 와이프 산부인과. 그래서 전문의를 보려고 했는데 대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려고 하더라고요. 전문의를 보려면 최소 6개월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이 걸려갖고,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밤에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가야 돼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을 만나려면은 팔이 부러졌는데도 한 3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이제 손가락이 거의 골절이 됐어요. 차문에 찧어갖고.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했는데 응급실에 가서 한 4시간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을 보려면은 어쩌면은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을 보는 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약값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베네핏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들지만요, 많은 분들이, 베네핏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캐나다는 이제 의료는 공짜지만은 이제 약값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제 많이 아시는 약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후시딘 아시죠? 한국에서는 제가 약을 판매할 때 후시딘 하나가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후시딘 사려면은 한 3만원 정도 주셔야 돼요. 30불 넘어가요. 약값은 좀 비싼 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캐나다는 여기저기서 마약을 곳곳에서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마약이라는 게 결국, 저는 좀 마약이라는 게 남의 일 같았어요. 마약을 하는 거는 진짜 뉴스에서나 접하는 소식이지 주변에서 이제 하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와서는 어쩌면은 친구 사귀게 되면은 본인 친구 중에서도 마리아나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타운이나 이제 도시에 가면은 다운타운이 있어요. 그 다운타운에 가면은 노숙자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 심각한 문제고요, 캐나다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세. 한국에서도 지금 보유세 논란으로 이렇게 많이, 보유세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캐나다에서 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은 1년에 한 5,000불 정도, 500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매년 이제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보유세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할인을 받아서 조금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차, 저랑 와이프 차 2차 운행하는데 보험료로만 400만원 정도를 냈어요. 경력이 10년 넘고 무사고인데도 그 정도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 보고선 이제 많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는 팁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팁이 어떤 에티켓이다, 유럽에서 건너온 무슨 에티켓이다 하고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팁을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식당에서는 어느 정도 줘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좀 불편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랑 와이프랑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 아침 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였어요. 그런데 팁은 따로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을 먹은 팁을 따로 적으라고 해서 팁만 한 40불 정도 주고 왔습니다. 팁 문화가 저는 좀 낯설고 좀 불편해요. 그리고 캐나다에 살면서 가끔가다 교통 범칙금을 물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여기 살면서 스피드 티켓, 이 과속 티켓을 4번을 물었어요. 거의 매년 물었는데요. 이 과속 티켓이 한 장 끊을 때마다 한 150불 정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비싸죠? 한 2배? 2배 되려나요? 한국은 한 7, 8만원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한 150불 정도 이렇게 냅니다. 여기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노동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비싸게 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전기공이나 페인트공을 집에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1시간에 100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싸게 일하시는 분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최소 70불? 제 생각에는 1시간에 100불 정도는 인건비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우를 상당히 좀 해주죠. 전문직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있어요. 캐나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는 무료예요. 의사를 보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시술을 받은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라식 수술이라든가 어떤 치과 같은 경우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또는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라식 수술을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라식 수술을 하시려면은 한 4, 5천 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빨을 씌우는 크라운 같은 거 하시려면은 제가 친구가 얼마 전에 랭리에 사는 친구가 씌우는 걸 했다고 했어요. 그거를 1000불 이상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이 아니에요. 여기는 금으로 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크라운 씌우는 게 1000불 이상 든다고 합니다. 금이 아닌데도. 무슨 아말감이나 이런 철이겠죠? 재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고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2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죠, 비급여 의료비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나는 캐나다에 살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단점이라고 느꼈던 사항들이에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제가 정보를 한번 공유해 봤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의 앤드류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